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웃으세요? 새해가 우리는 참 여러 번 새해를 맞아서. 그러니까요. 네. 한국 역사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위아래로도 움직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도 같이 봐야지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지난주까지 고려가 망했거든요. 그렇죠. 저 고려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성계가 망가뜨렸죠. 근데 이성계가 부셨을까요? 누구라도 부서졌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성계가 분명히 대장은 맞아. 근데 이성계는 정말 고려를 부시고 싶었을까? 라는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던지죠. 답 있는 질문 재미없잖아요. 이성계가 책에서도 그렇지만은 왕이 되고자 하는 의욕을 적극적으로 잘 안 드러나요. 네. 아마 후대 역사를 쓸 때 너무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좀 덜어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아니면 처세술이 좋았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성계는 꼭 왕까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럼 누가 진짜 조선을 만들고 싶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정도전.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흘러가요. 아, 강력한 의지가 있었군요. 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인물이어가지고 제 맞아요. 생각에는 저도 보면 볼수록 정도전은 고려라는 시스템 내에서 원하는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술은 세부대. 네. 엎어. 네. 여기서 또 한 명 나오는 인물이 이방원 아닙니까? 정몽주를 죽인. 아 그쵸. 그럼 이방원은 어땠을까? 정도전이랑 결이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둘이 좀 그렇죠. 죽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자료들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방원이 이성계의 사랑을 받았었죠. 그쵸. 정몽주 죽이기 전까지. 아.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5형제 아닙니까? 본처 후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결혼한 B, 두 번째 결혼한 B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왕비가 두 번째 왕비까지 있었나요? 네네. 겹치는 시기가 있긴 있는데 네. 어쨌든 첫 번째 와이프의 5 아들 중에 5째 이방원이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과거로 관직에 나선 사람이에요. 아, 제일 똘똘했군요. 그 나머지 형제들은 어땠냐? 칼싸움을 잘했대요. 이방원도 칼싸움 잘하지 않아요? 잘해요. 그러니까 5 형제가 다 칼싸움을 잘하는데 이방원은 거기에 공부도 잘해. 다 갖췄네. 네. 엄친하죠. 그럼 이방원은 정도전처럼 엎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으나 아버지의 후광에 가려서인지 정몽주를 죽일 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방원의 능력은 인정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색이 창왕이 즉위한 다음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방원이랑 같이 갈 뻔했었대요. 갔는지 안 갔는지조차 정확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이성계가 추천을 했대요. 그쵸. 내가 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방원이 데리고 가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이성계도 이방원의 능력을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안의 S대간에 나온 거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나. 하나만 너무 이뻐 망가지기 쉬운데. 근데 이방원은 망가졌다기보다는 네. 아빠를 넘어서 버렸죠. 아하. 그리고 정몽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성계랑 같이 가다가 막판에 방향을 틀죠. 공양왕과 함께 고려를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치면 이성계가 과연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왕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했을까? 물음표가 생기긴 하네요. 정몽주가 그걸 알았다면 일찌감치 방향을 틀지 않았을까? 위화도 해군 이후에 마음이 생겼을까? 뭐 하여튼 등등등을 생각해보게 돼서 이성계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이성계가 개혁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강했는지가 사실은 물음표가 찍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도전은 고려가 문제가 됐었던 이유 그리고 고려 시스템의 문제점의 근원에 불교를 두거든요. 불교를 국교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약간 애매해요. 어느 나라든 종교를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뭐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교의 문제였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물음표가 저희는 찍혀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도전은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불교가 타락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맞아요.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유교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성계는 즉위한 이후에도 왕사를 두거든요. 나라에 스님을 둬요. 큰 스님을. 그래서 신하들이 되게 싫어했다고. 근데 이성계의 카리스마에 휘말려가지고 어쩌진 못했다고.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게 좀 있죠. 이성계는 개혁 의지가 어느 정도 있었지? 갈아엎을 정도는 아니었나? 그러니까 계속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정도전은 불교에서 봤다면 이성계는 다른 거에서 봤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방향을 좀 틀어볼게요. 우리는 백성 아닙니까? 국민, 시민 뭐 요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엔 백성이니까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땐 불교든 유교든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하죠. 먹고 잘 살면 그렇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권력을 누가 쥐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겠네요. 없죠. 아니 고열을 막 이렇게 쥐어짜면은 맞아요. 그거는 힘들지만 그렇지 맞아요. 않다면 뭐 누가 되든 상관없어 하죠 보통. 맞아요.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돼요.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어느 정도 원래 있는데 이게 극심해질 때 문제인 거잖아요. 탐관오리들이 막 그렇죠. 설치고. 네. 그러면 문제가 됐고 그 사람들이 주로 권문세족 그렇죠. 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토지개혁인 것 같아요. 자산은 요즘 부동산이죠. 주식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땅이니까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 거가 좀 더 중요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성계도 본인이 정권을 확 쥔 다음부터는 토지개혁 쪽으로 밀어요. 물론 신돈도 했었어요. 근데 신돈도 권문세족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최영은요? 고문세족이었죠.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지 않았을까요? 최영은 오래 있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별로 특별한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 아니면 본인도 권문세족이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통과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정몽주도 당연히 토지개혁, 정도전도? 토지개혁. 근데 정도전의 토지개혁이 재밌더라고요. 국유화를 생각했어요. 전체를? 그러면 공산주의네요. 맞아요. 굉장히 앞서갔던 거죠. 139이면은 네. 서양이 또 어느 정도죠? 그 얘기를 다음 편에서 할 건데 잠시 끌어 네네. 땡길게요.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하던 시기예요. 잔다르크 입고 하던 네네. 그 시기예요. 봉건 사회가 계속 유지되던 시기라고 생각해보면 맞아요. 굉장히 앞섰던 거예요. 네. 지금은 국유화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하도 문제가 일어나니까 국유화 시키는 게 맞지 않아? 국유화해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 뭐 이렇게. 그렇죠. 뭐 공평하게 나눠 가져질지는 네,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게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증명이 되어버렸고 하지만 정도전도 어떻게 해서든지 빈익빈 부가 다시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는 같아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권문세족을 척결하자.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경유착을 끊자.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돈을 벌게 하고 돈이 권력을 주게 하죠. 이게 현대사회에서 기존 정치권을 싫어하는 굉장히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꼭 가진 사람들은 네, 정경유착. 네. 결혼도 하고 그런 모습을 늘 보여주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영화에서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은 한 20-30년 단위로 탑 10 기업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 것 같아요. IT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같은 데가 있었죠. 네. 썬이라는 회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싹 물러나거나 사라지거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살아있죠. 네. 다른 기업들이 채워요. 애플이 생겼고 그렇죠. 최근에 나온 기업으로는 테슬라가 생겼고. 그렇죠. 네. 엔비디아도 생겼고 그러네요.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았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해방 이후에 10대 그룹 안에 들어있던 기업들이 지금하고 얼마나 바뀌었을까? 바뀐 기업도 있어요.
1960년대인가 동방목재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달랐던 게 어떤 분야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재벌 기업이라고 해서 문어발이었잖아요. 맞아. 박정희 대통령 때 몰아주기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에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할 만 했었어요. 그쵸. 우리나라 먹여 살렸으니. 그냥 계속해서 그들이 뭔가 새로운 기회도 갖고, 새로운 사업도 계속하고, 자본력으로. 그러면서 그냥 계속 유지가 됐네요. 그렇게 되면 희망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최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의 마지막이 희망이었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걸 가지고 앞으로 튀어나가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일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나라가 열릴 수밖에 없었나. 사실 유교, 불교 이런 건 다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갖다 쓴 거죠, 핑계를. 네, 제가 봤을 땐 좀 그래요. 권문세족을 끊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권문세족한테 땅 내놔 하면 쉽게 내놓을까? 안 주죠. 그러니까 완전히 흔들어버려야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도 천도도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요거는 다음 편에서 좀 자세히 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으로 정도전이 생각했던 시스템을 뒤엎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 싶어요. 그대로 유지된 게 하나 있죠. 왕. 네. 고려시대 때는 황제. 내부적으로는 황제라고 부르고 외부에서는 왕이라고 부르고 내부에선 만세 그러고 밖에선 천세 그러고. 왜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맸을까요? 그때는 당연하다기에는 공산주의를 생각했으면은 틀에 갇혀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정도전은 그걸 깼을지도 몰라요. 왕권을. 그러니까 왕 중심이어야 되느냐라는 물음표를 찍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건 왕은 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백성들한테는.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큰 변화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국도 지금까지. 그쵸. 아무리 일본도. 일본도 맞아. 영목상 왕이지만 없앨 순 없어. 맞아요. 왕을 둔 나라들이 은근히 많아요. 미국 역사에서도 좀 드러나는 게 조지 워싱턴한테 왕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너무 신기하죠.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약간 그 사상이 좀 남아있었구나. 네. 근데 조지 워싱턴이 나 싫어. 권력력이 없었다라고도 좋게 포장할 수도 있으나 현명하네. 현명하다고도 할 수 있었으나 당시 백악관의 직원 수가 본인 농장의 노예 수보다 적었다 할 정도로 조지 워싱턴이 부자였다. 그러니까 그걸 복잡한 일을 뭐하러 해요. 그렇지. 그래도 그때 만약 왕할게 했으면은 지금 미국이 달라졌을까요? 약간 영국 시스템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뒤에 큰 영향을 미친 건 맞고, 또 하나가 당시만 해도 재선만 가능한 게 아니라 3선, 4선이 가능했어요. 그게 중간에 바뀐 거예요, 미국? 루즈벨트 때 바뀌어요. 루즈벨트가 3선까지 하고 갑자기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선이 불가능하게 법을 바꿔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했죠? 재선만 가능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바꾸신 분이 계시죠. 한 번에 끝내려고. 네. 근데 조지 워싱턴은 딱 2번 하고 나 그만 하고 돌아가.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또 하나가 프랑스 혁명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왕을 죽였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등장했어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네? 그리고 다시 엎어요. 그래서 황제가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황제가 또 등장해요. 또 없애요. 이걸 100년을 해요. 이건 뭐지?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1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로마는 초기에 6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왕이죠, 그 당시에는. 나라가 작았으니까 왕이 맞죠? 근데 갑자기 공화정으로 들어가요. 대통령제 비슷하게 넘어가요. 이것도 좀 신기는 해요. 근데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세습 왕권이었느냐. 로마 같은 경우는 왕정일 때 왕을 선거로 뽑았어요. 투표로 뽑았어요. 이미 투표를 좀 하고 있었으니까. 혈통도 어느 정도 생각은 했던 거는 같으나 이것도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시에 고려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세습왕이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심지어 성도 왕씨야. 얼마나 잘 맞아떨어져. 그래서 정도전은 왕 중심의 사회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뭘 바꾸려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육공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선시대의 그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어떤 부분이요? 3사. 3사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렇게 3개의 부서를 의미하고 감찰,
조언 그리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뭐 이런 거. 약간 감사 같은 거네요. 약간. 그쵸. 아, 네. 이육국님이 이걸 재밌게 표현했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너 그렇게 하면 잘린다? 라는 느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반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정도전이 생각했던 거는 왕이 멍청했을 때도 고려했겠지만 왕이 폭주할 때도 고려한 게 아닌가. 보험을 드러났다. 견제 장치를 둔 거죠. 말씀하셨던 삼권 분립. 네. 이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이것도 몽테스큐의 뭐 이런 철학자들이 근대 국가 개념을 만들면서 생각한 거래요.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는 편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게도 힘이 좀 많이 주어진. 검찰은 그럼 어디 소속일까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행정부 아니에요? 맞아, 행정부예요. 여길 견제하는 조직이 뭘까요? 사법? 하고 입법부죠. 네. 이번에 탄핵 사건이 있었으니까 세 번째죠, 국내에서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순서로 되느냐 하면 입법부에서 탄핵을 해요. 입법부하고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죠. 투표로 뽑아요. 네. 근데 최종 판단을 누가 해요, 우리나라는? 사법부? 사법부에서 하죠. 사법부는 누가 뽑아요? 의회에서 뽑지 않나요? 의회에서 명단을 내고 명단을 대통령이 내고. 동의하고 뽑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사법부는 국민이 뽑은 조직이라고 하기 약간 애매하죠. 한 단계 거친 거죠. 직접 뽑은 건 아니니. 직접 뽑은 건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들이 대신 뽑아준 거. 그렇죠. 이렇게.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탄핵할 수 있는 건 이건 사건 분립이야. 근데 왜 최종 판결을 헌재에서 할까? 사법부에서 할까? 의회에서 한 번에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 한 번만 갖고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터를 한 번 더 거치게 만드는 거는 공의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은 하원과 상원을 두 번 거쳐야 돼요. 근데 거긴 전부 다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민이 뽑지 않은 데서 최종. 그게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느냐가 주요 포인트인 거예요. 미국은 입법부에서 해결하잖아요. 법이 아닌 대표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대표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더라고요. 다르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까지 3번 있었고 하나는 판결이 안 났지만 하나는 탄핵이 통과 안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헌재에서 네. 통과 안 됐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헌재에서 통과가 됐어요. 미국은 어땠을까요? 탄핵당했던 사람들이 있죠. 있나요? 유명한 사람들. 아시는 분은 클린턴 하나 정도일 거예요. 클린턴이 탄핵을 당했나요?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젤린스키 때문에 당했나? 뭐 그랬지 않나. 그 네. 시기쯤이 아니었나. 트럼프도 한 번 당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이건 옛날 사람인데 앤드류 잭슨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인물이었던 게 그 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전부 다 지주 집안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부자들.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앤드류 잭슨이 예외인 사람이었어요. 린컨도 뭐 약간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었다 봐요. 그래가 탄핵을 당했는데 최종 통과는 안 됐대요. 유일하게 통과될 뻔했던 사람이 있어요. 닉슨. 닉슨은 워터게이트. 뭔가 비리가 있었죠. 맞아. 상대방 선거 본부를 도청을 했죠. 포레스트 검프에도 그 장면을 톰 행크스가 고발하는 것처럼 그래요? 저기 불빛 왔다 갔다 해요.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오마주처럼 먹었구나. 네. 그래서 닉슨 같은 경우는 불명예스러운 사퇴가 될 것 같아서 스스로 사임을 해버려요. 그래서 탄핵까지 간 경우가 없어요. 안 그랬으면 아마 탄핵을 가지 않았을까.